자, 문제 1번입니다. 그림 1번과 같이 서로 인접하고 평행하게 놓여있는 선로 위에 두 대의 차량 전차죠.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반대 방향으로 각각 속력 10m/s 그리고 15m/s로 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A가 봤을 때 B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대 속도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상대 속도 구하는 공식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B의 속도 빼기 관측자 A의 속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요거 계산하실 때 방향 설정을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B는 현재 마이너스 방향으로 15 빼기 그 다음 A는 플러스 방향으로 10 따라서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즉 왼쪽 방향으로 25만큼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5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A의 선두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의 완전 바로 옆을 B 전차의 앞머리가 오고 나서부터까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승객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A 전차에. 그런데 B 전차의 선두가, 즉 여기가 바로 옆에 오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이 꼬리가 오는 순간까지, 이렇게 꼬리가 오는 순간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B의 최후의 꼬리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 그림이 맞습니다. 그죠? 자, 요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상대 속도를 썼다는 건 관측자는 정지한 상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요 이동한 거리가 B는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B가 선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죠. 자, 그런데 B의 요 몸통 길이가 현재 100m니까요. 요 100m만큼 쭉 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A가 봤을 때 B는 25m/s로 느끼니까 100m를 진행할 때에는 4초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찾아보면 상대 속도는 25 그리고 걸린 시간은 4 이렇게 돼서 답은 7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림 2번과 같이 질량이 m인 추에다가 실을 매달고 손으로 쭉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시각이 0초일 때 추는 정지하고 있었다. 자, 추가 실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한다. 바로 이거 장력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연직 위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하고 F가 그림 3번과 같이 변화할 때 추는 어떻게 운동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가 0과 T1 사이의 구간 그리고 T가 T1과 T2 사이의 구간 그리고 T2보다 더 큰 구간 이렇게 세 개 구간에 대하여 운동의 모습을 나타낸 다음 아래 페이지의 문장에 적절한 것을 골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과 속도의 크기는 G라고 하고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추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언제나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F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mg만큼의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그림의 위쪽으로 mg, 아래쪽으로도 mg. 그래서 지금 현재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형의 효과가 뭐냐면 정지한 상태인 것이 아니라 정지일 수도 있고 등속 운동일 수도 있어요. 즉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이 공이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정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0초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서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힘이 합력이 0이니까 계속 정지한 상태겠죠. 따라서 구간 1번에서는 정지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볼게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추의 위쪽 방향으로 mg보다는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mg보다는 더 큰 알파, 플러스 알파, 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mg예요. 그러면 이 구는요,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겠죠? 가속도가 생깁니다. 가속도. 위쪽으로 속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점점 운동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죠. 위로 가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세 번째는 다시 힘이 같아졌어요. 어디 보자. 이거를 세 번째 구간에서는 다시 위쪽으로 mg, 아래쪽으로 중력 mg, 크기가 같아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지하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기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상태죠.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속도를 가진 상태에서 힘이 똑같아졌다? 그러면 여기는 등속 운동한다는 거예요.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1번에서와 3번에서는 힘은 같지만 처음 운동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르죠. 답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기에서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구간 1번에서는 정지하고 있었다라고 답해줘야 되니까 정지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A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구간 2번에서는요, 위쪽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연직 위쪽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거 아니고요. 일정한 가속도로 속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C가 맞겠네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구간 3번에서는 정지할까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운동을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지가 아니고 위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4번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 4번과 같이 연직 위쪽 방향을 Y축으로 잡고 작은 공을 Y가 0인 위치에서 연직 위쪽 방향으로 던져 올렸다. 이 공은 Y가 H인 위치까지 올라간 후 Y가 0인 위치까지 다시 내려왔다. 구가 상승하고 있을 때 및 하강하고 있을 때의 이 공의 Y좌표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는가? 이거 실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Y좌표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써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위치를 모르니까요, 여기를 Y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1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로 던져 올릴 거죠. 따라서 2분의 1 mv의 제곱, 처음에 던지는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를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 된 상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 자, 이 상태에서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할게요. 속도가 좀 줄었을 겁니다. 그죠? 올라가면서 점점 줄 거니까. 자, 플러스 mg y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 이 임의의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요거를 K라고 하겠습니다. K. 그러면 요 K는 Y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함수의 결과값, 함수값으로 보고 K는 이렇게 나머지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mgy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처음에 이 던져 올릴 때의 운동 에너지 값은 변함이 없잖아요. 요 각 던져 올리는 이 v 값이 일정하다면 요가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y가 변하면 변할수록 요 값이 바뀌는 거겠죠. 요거는 mg, 요것도 질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력과 속도의 크기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한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그래프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K는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여기에 기울기 y 플러스 여기 어떤 y 절편값,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K, 나중 어떤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 y 위치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 시작하는 값은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쭉 올라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여기가 h가 되겠네요. 그때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조합으로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래프 중에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y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봐야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위치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시작하는 이 점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이겠죠, 그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mg y이기 때문에 이 y 값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겁니다. 그걸 점선으로 나타냈다고 해요. 이렇게, 그죠? 점선으로 나타냈다. 자,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 방금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알았죠? 따라서 10원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C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내려올 때 하강중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하강중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 보자. 올라갈 때는 이거 완전 똑같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진행하다가 내려갈 때는 이 h 값이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운동 에너지의 값은 이렇게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 h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낸 것은 9번 이렇게 되겠네요. 4번입니다.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우와 에에 적절한 기호를 써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 5번의 1번과 같이,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자, 그림의 1번 요것과 같이 진동하지 않는 어떤 매질의 등간격으로 이 점을 찍었대요. 자, 이 매질 안쪽을 어느 진동수로 연속하게 이 종파, 이 좌우로 진동하는 파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순간에 그 매질에 찍힌 점을 조사해 봤더니 그때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2번과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자, 파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번과 2번의 매질 위에 같은 점의 위치를 연결한 것이라고 해요. 또한 매질이 가장 밀한 곳의 위치 사이의 간격은 L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밀하게 모여있는 점과 가장 모여있는 점 사이의 간격이 L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자, 계속 그 뒤에 다시금 처음에 2번 상태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이 라지 t라면 이런 모양이 되었다가 진동을 계속 하다가 또다시 이런 모양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주기죠. 네, 그 시간이 t라면 이 종파가 매질을 진행하는 속력은 얼마가 되냐? 자, 파의 속력 공식은 V는 F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주기가 현재 주어졌으니까요. 요 파장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파장을 알기 위해서는 요 종파를 횡파로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자, 횡파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이를 조금 써봐야 됩니다. 변이를 쓰기 위해서는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점. 여기가 지금 같은 점이니까 여기는 변이가 없죠. 위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요 점, 바로 옆에 있는 점을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점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변이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건 양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종파로 표현했을 때는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지만 횡파로 표현했을 때는 위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변이를 이렇게 횡파 변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위아래로. 마찬가지로 요거 얘는 음의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현재 이동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얘도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했죠.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원래 있던 위치로부터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은 양의 방향, 종파로 횡파로 바꾸면 위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죠. 따라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이를 표현한 다음에 이것들을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바로 횡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간격은 한 파장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L 자체가 바로 파장의 길이에요. 따라서 V는 T분의 람다인데 이 람다가 바로 L이니까요. T분의 L이 속력이 되겠네요. 파의 속력.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한 그림 2번에서 A, B, C, D 중에서 어느 부분은 내질의 변이가 모두 왼쪽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 방향. 종파에서 왼쪽 방향은 횡파로 바꾸면 아래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가 모두 아래쪽 방향인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바로 A 부분이죠. 이 A 부분은 모두 변이가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용기에 물과 전열선을 넣고 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실험을 했다. 단, 용기와 전열선의 온도 상승에 사용되는 열량, 그 다음에 이 카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잘 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저어줄 때, 물을 저어줄 때 발생하는 열, 그리고 도선의 저항, 그리고 외부와의 열의 출입 등등은 무시할 수 있고요. 또한 전열선의 저항값은 온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물도 증발하거나 응축하여서 이 물의 양이 변하는 것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 1번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열선 A, B를 직렬로 연결을 한 다음에 각각 같은 양의 물을 그리고 같은 양의 물과 같은 온도의 물을 준비하고 여기 안에 전열선을 집어넣었습니다. 연결된 전열선의 양쪽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전압을 걸어서 물을 천천히 저어주면서 가만히 각각 두었더니 물의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A 전열선이 들어가 있는 물의 온도가 더 높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아와 우 이쪽이 더 높았다고 했죠? 중에서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결국 온도 변화에 사용되는 열량이 Q 이꼴 MC 델타 T에서 둘 다 물의 비열이 같죠. 둘 다 물이니까 물의 비열은 같을 것이고요. 물의 질량도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많이 증가했다는 말은 열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발생한 열이 훨씬 더 크고 여기는 조금밖에 열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기는 열이 조금밖에 발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열선에서 발생하는 열은 결국 이게 전력이거든요. 전력은 공식이 P 이꼴 VI. 자, 전력 뜻이 뭐냐면 초당 1초당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발생하는 이라고 해도 되고 사용하는 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전열선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거든요. 전열선 자체가. 따라서 1초당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하면 1초당 발생하는 에너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열이 결국 이 전력값이 결국 열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발생하는 이 열은 곧 전력이니까 A의 전력값이 B의 전력값보다 더 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P 이꼴 VI에서 이 값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직렬이잖아요. 따라서 이 도선에 지나는 전류값은 똑같습니다. 맞죠? 전류는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더 컸다는 거예요? 전열선 A에 걸리는 이 전압이 더 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올바른 거 한번 골라봅시다. 전열선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크다. 아니죠. 전류는 똑같죠. 전열선 B의 저항값은 전열선 A의 저항값보다 더 크다. 이것도 틀렸네요. 왜냐면 이거 변형을 해보면 V 자리에 오메 법칙 V는 IR 대입을 해보면 I 제곱 R 이렇게 변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I는 똑같으니까 결국 이 저항값이 커야 이 전력값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전열선 A의 저항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B가 더 저항값이 크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U 그럼 U밖에 맞을 게 한번 읽어봐야 될까요? 자, 전열선 A에 걸리는 전압이 전열선 B에 걸린 전압보다 더 크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그림 2번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열선 C와 D를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각각의 똑같은 양의 물과 온도 인 것을 준비하고 각각에다가 이렇게 전열선 C와 D를 담그게 해서 천천히 저어주면서 물의 온도를 상승시켜 봤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C에 넣어진 물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 이때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보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열선 C에 흐르는 전류가 전열선 D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컸다.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지금 병렬 연결이에요. 이거 병렬 연결이죠. 자, P는 VI, P는 VI, 여기도 P는 VI.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일 때는 걸리는 전압이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전류가 여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변형을 좀 해보게 되면 V는 IR이기 때문에 i제곱 r 이렇게도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i제곱 r. 또 어떻게도 변형할 수 있냐면 i 자리에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전압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값이 커지려면 저항값이 어때야 돼요?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값이 작고 여기는 저항값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전열선 C에 흐르는 전류가 전열선 D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컸다. 자, 이 전류 값은 좀 이따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써놨나요? 써놨네요. 그죠? C에 흐르는 전류가 D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컸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다음으로 이 전열선 D의 저항값은, 여기 D의 저항값은 C의 저항값보다 더 컸다. 그죠? D가 저항값이 더 크죠? 그래서 이도 맞는 말이네요. 자, 다음 U. C에 걸리는 전압이 D에 걸리는 전압보다 더 크다. 아니죠. 전압은 병렬이니까 똑같이 걸립니다. 따라서 답은 I가 되겠네요. 4번. 자, 다음 문제입니다. 드라이어기, 머리 말릴 때 쓰는 드라이기. 소비되는 전력을 생각해 보자. 자, 전력 공식 P는 VI다. 이거 지금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드라이기의 내부에는 그림 3번과 같이 전열선과 모터가 있고요. 전열선으로 이제 가열된 공기를 모터를 이용해서 모터가 달린 이 팬을 이용해서 이 날개를 이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구조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드라이기의 전열선과 모터는 100V짜리의 교류 전원에 각각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드라이기의 이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위치를 연결을 하면, 스위치를 넣으면, 그러면 이 드라이기로부터 이 온풍이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단, 모터와 전열선 이외의 모든 소비되는 전력은 무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선 등등에 소비된 전력을 무시한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 있다고 해요. 교류 전원은 지금 100V짜리 쓰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기 전체에서 사용되어지는 전력 P, 그리고 전열선에서 소비되어지는 전력 H, 그리고 모터에서 소비되는 전력 M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식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전력이라고 하는 건 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기 전체에서 사용하는 1초당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열선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모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어때요? 이게 다 더했을 때 같아야겠죠?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드라이기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100줄인데 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뭐 50줄.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일단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해봐요. 초당.
그런데 전열선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50줄이다. 그리고 모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 펜과 함께 50줄이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합쳤을 때 100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50줄, 50줄 더하고 2를 나눈 것이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다. 이거 말이 안 된. 그리고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각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같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다 말이 안 되고요.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제 시료 전류값과 시료 전압값을 알고 계신 분은 이런 거 이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시료 전류값은 2로 나누는 그런 계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각각의 이 전자 부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더한 값과 같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맞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열선의 저항값 10옴짜리의 드라이기를 2분 동안 가동을 시켰을 때에 이 전열선에서 소비된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10옴짜리에서 소비된 전력 이렇게 물어봤고요. 나머지 8번, 9번에는 알맞은 숫자를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의 전열선 저항값은 온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이 전력량은 교류 전원의 전압이 100V짜리로 연결되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직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요, V는 IR이라고 하는 이런 오음의 법칙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V라고 하는 값은 직류 전원이니까 전압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교류 전원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요 전압값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을 사용해야 돼요. 그 평균값을 실효 전압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류 전원의 전압을 100V로 하고 직류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실효 전압 값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이꼴 IR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여기에서 R 값이 현재 10ohm이에요. 그러면 I 값은 10A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이때 이 P는 전력 공식은 VI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현재 100V고요. I는 10A. 따라서 1000줄 이렇게 될 건데요. 요거는 초당이에요. 초당. 그죠? 1초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1000줄이다. 그런데 2분 동안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2분은 120초예요. 따라서 120초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는 1초당 1000줄 사용하는데 120초 사용했으니까 1000에다 120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1, 2, 0이 4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과학적 표기법으로 1.2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 2. 그래서 답은 1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연극부의 공연의 일부 장면을 기술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주, 왕녀라고 되어 있는데 공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공주의 이 발언이 과학적으로 타다시가 올바른 것이지만, 이 세공사의 발언은 올바르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아래 물음에 답하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똑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똑바로 말하지만, 이 세공사는 말하는 게 과학적으로 똑바른지 아니면 틀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의심하면서 들어라 이런 말이죠. 공주 역할과 이 세공사 역할이 그림 1번의 스푼 A와 스푼 B에 대해서 이제 언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림을 보니까 스푼 A와 B가 각각 100g짜리로 되어 있고요. 이거 스푼이 순금제, 그러니까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논하고 있는 거래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 대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순수하게 금으로 만들어진 스푼 A와 그 다음에 당신이 만든 스푼 B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질량이 100g이지만 색깔이 약간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색깔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고, 스푼 B는
순금에다가 은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소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세공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 스푼 B는 순금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하죠 이거. 순금이 아니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그죠? 이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왕녀는 스푼 B가 순금인가 아니면 은이 섞여져 있는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스푼 A와 B의 물리적인 성질을 실험으로 조사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다음 문장의 빈칸 10번과 12번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공주는 스푼 A와 스푼 B의 비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요. 스푼 A와 스푼 B를 똑같은 온도 60도로 만들어 두고 각각 온도 20도짜리의 물 200g 안에다가 집어 넣었더니 아래와 같은 온도에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단 이 열의 출입은 스푼이랑 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스푼 A를 담가뒀던 물의 경우에는 20.6도씨로 평형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스푼 B 같은 경우에는 20.7도씨가 되었다.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하죠. 그래서 왕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결과로부터 스푼 A와 스푼 B의 비열이 달라져 있고 스푼 B 쪽이 비열이 좀 더 어떻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스푼 B는 순금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열이 높다 낮다 어떤 걸까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스푼 A 같은 경우에 60도짜리였죠. 그리고 여기 A, B도 마찬가지로 60도짜리였어요. 그리고 물은 여기 200g짜리 물이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고온에서 이 열이 떨어질 거고요. 고온에서 열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저온부 원래 20도씨짜리 물이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20도씨짜리 물이었어요. 이 저온부의 물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똑같은 온도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의 입장에서 20.6도씨 그리고 여기는 20.7도씨 물의 온도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여기는 0.7도씨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0.6도씨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온도가 0.6도씨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량을 계산해 보면 Q 이꼴 MC 델타 T인데 이때 질량은 똑같아요. 그죠? 물의 질량은 200g으로 똑같고 물의 비열도 똑같을 거예요. 같은 물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온도 변화가 큰 쪽이 열량을 더 많이 흡수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열을 더 많이 흡수했어요. 0.1도씨 더 증가했으니까 여기 열량이 더 많다. 그렇다는 말은 B 쪽이 열을 더 많이 내줬다는 거죠. 그죠? 열을 많이 내줘야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푼에서 열을 얼만큼 내어줬는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열을 많이 내줬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A는 열을 조금밖에 안 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B가 내준 열은 Q 이꼴 MC 델타 T인데 마찬가지로 A도 MC 델타 T 이렇게 내준 열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둘 다 질량은 똑같아요. 그죠? 둘 다 질량은 스푼의 질량은 똑같은 몇 g짜리? 100g짜리 스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온도의 변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A는 온도가 B보다 조금밖에 안 변했어요. 0.1도만큼 조금밖에 안 변했어요. 정확한 수치로는 39.4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B는 39.3도 내려갔어요. B가 온도가 조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열량을 더 많이 냈대요.
그렇다는 말은 비열이 이게 커져야 되겠죠, 당연히. 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온도가 B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B에 비해서 온도가 더 작대요. 그렇다는 말은 비열이 작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스푼 B 쪽이 A보다 비열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공사 B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 실험에서 고작 0.1도밖에 차이 안 나지 않느냐. 그 정도는 똑같은 걸로 봐야 된다. 둘 다 이 순금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왕녀가 이걸 또 반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공사의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 실험에 대한 물의 양을 어떻게 조작을 한다면 뒤쪽에 읽어보면 실험의 결과의 온도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이 0.1도가 아니라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순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A와 B를 넣는 물의 양을요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조금 해야 되겠죠. 이 적은 양의 물을 넣어서 비교를 해야 이 물의 온도의 변화가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많아버리면 이 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작으면 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죠. 따라서 물의 양은 절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에 넣기 전에 이 스푼과 물의 온도의 차이를 더 크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더 작게 해줘야 될까요? 더 크게 해줘야 합니다. 온도 차이를 크게 한다는 말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열하거나 아니면 흡열하는 열량의 값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 열량이 만약에 조금씩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된다면 이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Q 이꼴 MC 델타 T. 자, 물의 양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열도 그대로 두기로 하고, 그러니까 물의 비열을 바꿀 수가 없죠. 이 임의로 물의 양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디를 더 크게 해야 되냐면 이 온도 차이를 더 크게 해줘야, 그래야 주고받는 열량의 크기도 더 커지게 되면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게 60도, 20도 이런 게 아니라 여기를 만약에 10도, 물의 온도를 10도짜리로 했다면 이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에 이 두 개가 0.1도 차이가 아니라 0.2도, 0.3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깝게 하면 안 돼요. 이 스푼의 온도와 물의 온도를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 놔야지 중간에서 딱 만났을 때의 온도,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온도가 서로 차이가 더 크게 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더 온도 차이가 더 커야 된다. 예,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장 안에 공란에다가 알맞은 것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왕녀, 이거 계속 이어지네요. 왕녀가 그렇다면은 스푼 A와 스푼 B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이 온도차로도 이제 증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세공사가 자꾸 헛소리 하니까 이번에는 밀도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밀도차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스푼 B가 이 순금이라면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밀도차를 비교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서 본격적으로 이 실험을 합니다. 스푼 A와 스푼 B를 가볍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실에다가 연결을 하고 회전할 수 있는 도르래에다가 걸어서 이 공기 중에서는 그림 2번의 1번과 같이 이렇게 서로 힘의 평형이 되는 위치에서 이게 정지를 시켜놨대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정지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100g이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아서
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천천히 스푼 A와 스푼 B를 물속에다가 담그었더니 그림 2번과 같이 스푼 A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용기의 바닥에 닿게 되었대요. 이거 벌써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공기에 의한 이 부력은 무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왕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스푼을 물속에 집어 넣었을 때에 그림 2번과 같이 된 이유는 스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스푼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는 어떻고, 자, 먼저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되죠.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건 결국 질량에 비례하는데 A도 질량이 100g, B도 질량이 100g. 그래서 중력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중력은 똑같다. 자, 계속 스푼 B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스푼 A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에 비하여,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건, 자, 다시 앞쪽 그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좀 힘을 표시해 보자면 아래쪽으로 중력 mg, 아래쪽으로도 중력 mg. 요거 두 개는 지금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건데 위쪽으로, 그죠? 물 밖으로 밀어내는 이 부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졌다라는 말은 여기가 부력이 약하고 B쪽의 부력이 더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B쪽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A에 비교해서 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B에 작용하는 부력이 더 큰 겁니다. 자, 계속 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스푼 B의 부피는 스푼 A의 부피보다도 더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부력 공식 어떻게 될까요? 부력은 로우 VG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로우는 유체, 즉 물의 부력이고요. 물의 밀도고요. 물의 밀도는 똑같겠죠. A랑 B랑 집어넣은 유체, 물은 똑같은 물이니까.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도 똑같죠. 그럼 결국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부피인데요. 부피가 커질수록 부력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부피가 A의 부피보다도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크다. 1번이죠.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왕녀는 이과예요. 문과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계속 따라서 스푼 B는 순금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이거 지금 팩트로 폭행하고 있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세공사가 이거는 스푼 A와 스푼 B의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계속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세공사는 무엇인가 이 변명할 뭐야 이거 이카케타 토코로데 이렇게 이제 그죠? 변명하면서 말문이 막혔다 이런 뜻이겠죠. 뭐 계속 이어지는데요. 일단 잠깐 끊을게요. 자, 이어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 16과 17에는 적절한 걸 골라보고,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선택지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왕녀 계속 이거 계속 싸우나 봐요. 자, 그러면 스푼 A와 스푼 B의 전기 저항 R을 측정해 보자.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거 같네요, 그죠? 게다가 그러면 더 확실하게 판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왕녀가 스푼 A와 스푼 B로부터 이거 뭐예요? 이 바늘이죠, 바늘. 바늘 B를 형상을 둘 다 단면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제곱미터, 그리고 길이는 1m짜리가 되도록 제작을 했대요. 이거 아예 형상을 바꿔버렸네요. 그러니까 스푼을 이렇게 뭉개가지고 이렇게 도선처럼 만들었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 바늘 금속을 양쪽에 전극을 매달고 전압 V를 걸어서 전류 I를 흘렸을 때의 이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그 금속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이 그림 3번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V는 IR 공식을 통해서 현재 어디가 좋을까요? 둘 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곳이 그런 곳이 없나? 한 요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정도, 그리고 요정도, 여기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점, 요 1번 점을 조사해보면 금속 A에다가 걸어준 전압의 크기가 0.2V일 때 그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0.2A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0.2V일 때 0.2A였다. 그러면 저항값은 1oh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A에 대한 거죠. 자, 다음 B에 대한 것도 V는 IR, ohm의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0.4V가 걸렸을 때에 B에는 0.1A 만큼의 전류가 흘렀죠. 0.4 V일 때 흐른 전류의 크기는 0.1A다. 그러면 이 저항의 크기가 4oh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항값이 다르죠. 자, 이때 이 결과를 두고 좀 올라가서 그림 3번의 결과를 보세요. 지금 조금 화난 것 같아요. 금속 A와 금속 B의 전기 저항은 전혀 다르잖아. 이 결과로부터 금속 B의 전기 저항값 라지 R은 대략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계산해 봤더니 4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거 한 4.1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저항률 로우라고 하는 것은 R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죠? 이 라지 R은요, 저항값은 저항률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따라서 저항률 로우는 라지 R 곱하기 S분의 L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게 넘기는 거니까 L분의 라지 RS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이용을 하면 그 값을 자료집으로부터 이 왕녀 뭐 하는 사람이지? 자, 이 자료집에 기록되어 있는 금속의 저항률로부터 이게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저항률이라고 하는 건 각 금속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면 얼마, 뭐 은이면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면 금속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금속 A의 저항률은 계산해 보면 금의 금속률과 저항률과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이 B는 봐라 이거 아니다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공사가 아주 당황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하면서 막이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 기초 문제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